비만은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당뇨병과 같은 비만의 합병증이 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아청소년기 비만과 당뇨병, 자녀들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상수입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아비만도 병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단 소아뿐 아니라 성인 비만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한 가장 흔한 오해는 통통한 것이 보기 좋다, 마르면 약해 보인다, 마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살은 나중에 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만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고 비만이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만은 명백한 질병입니다. 성인 비만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성인과 동일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방치를 할 경우 대부분 성인에 비해 경과가 더 나쁩니다. 그리고 소아기에는 화나 스스로가 비만에 대한 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육자들이 올바른 가치관, 양육 태도를 갖추고 생활 습관을 바꿔주셔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한편 성인기에 비해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회식, 음주로 인한 칼로리 섭취 부담이 없고 한창 키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약간의 체중 감량만 하더라도 키가 자라는 것에 더해져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영양총조사 결과를 보면 10에서 18세 소아청소년 10명 중 1명이 공복혈당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당화혈색소 이상을 포함하면 무려 18.6%가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에 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약 5명 중 1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였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은 소아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흔히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과 다른 소아당뇨병이란 질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어 발생하는 일형 당뇨병이 많아 소아당뇨병이라 하면 인슐린 주사를 상상하기 쉬웠지만 요즘은 성인들처럼 인슐린의 분비는 일어나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2형 당뇨병이 급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형 당뇨병은 예전에는 성인병의 하나로 취급되었지만 더 이상 성인만의 질병이 아닌 모든 양육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소아청소년기에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이 성인보다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는 성인과 같습니다. 만성 신질환에 의한 투석과 고혈압, 고지혈증, 망막병증, 혈관 질환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모든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기에 발생할 경우 그 합병증들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1형 당뇨병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슐린 기능의 저하로 인한 2형 당뇨병 역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청소년기 2형 당뇨병의 증가는 비만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당뇨병의 증상인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서 임의 혈당이 200이 넘어갈 때 마지막으로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양성을 보일 때입니다. 당뇨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를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2형 당뇨병의 경우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비만이 있는 경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활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과도한 사용이 두뇌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는 스마트 기기에 노출시키지 않고 특히 초등학생 이하에서는 학업과 관련 없는 TV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를 사주고 스마트 교육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사용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 청소년기 당뇨병의 예방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비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비만 급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열량 섭취의 과다와 좌식 생활의 증가로 인한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고 하루 30분 이상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생활화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보낼 때는 아이들이 정말로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힘든 운동을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고 숨이 차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힘든 운동을 고강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씩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식을 먹지 않고 통상 1인분 이내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튀김 요리보다 구이나 찜이 낫고 당류, 염분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그날 먹은 음식을 식사일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하루를 되돌아보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물라면보다 비빔라면이 칼로리가 낮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비빔라면의 칼로리가 더 높으니 주의해 주세요. 잡곡이 칼로리가 낮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잡곡과 백미의 열량은 같으나 잡곡이 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입니다. 과일 역시 과도한 당분 섭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자기 주먹 크기의 정도의 양이 적절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식습관 하나를 꼽자면 무엇보다도 음료수 마시지 않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음료수가 자주 나와 안타까운데요. 이온 음료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과일 주스를 포함한 모든 음료를 가급적 마시지 않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상수였습니다.